기억력이 퇴근했어요. 이거 괜찮은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어제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혹시 치매의 시작일까요? 친구들과 대화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며 머뭇거리는 일이 잦아지면 문득 불안해지죠. 특히 어르신들은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죠. 문제는 건망증과 치매, 증상이 비슷해서 초기에 혼동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불안한 마음.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구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건망증과 치매의 핵심 차이 3가지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고 신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만 투자하시면 불안한 마음을 걷어내고 올바른 대처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혼자가 아닙니다. 68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근 들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 장소를 헷갈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에 우유를 넣어두고 계속 찾아 헤매거나 친구와 약속한 카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워하셨죠. 가족들도 처음엔 요즘 좀 깜빡하시네 하며 농담으로 넘겼는데 횟수가 잦아지자 혹시 치매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밤마다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내용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해 보여 더욱 불안해지셨죠. 하지만 병원에 가자니 괜히 큰 병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김 여사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며 치매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인지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치매는 아니고 경도 인지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치매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 여사님이 받은 진단인 경도 인지 저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로 기억력은 같은 또래보다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니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김 여사님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독서, 친구들과의 모임 참여를 통해 현재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씩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혼자 걱정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이런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아니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인지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전체 상황은 기억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누가 뭐라고 했더라? 무슨 얘기를 나눴지? 하는 식이죠.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면 치매는 상황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립니다. 뭐? 언제 가족이 모인 적이 있었나? 그런 일 없었는데? 하는 식으로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기억 회복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때 둘째가 승진 이야기를 했구나 하며 곰곰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떠오르죠. 또는 가족이 그때 회사 이야기했잖아 하고 귀띔해주면 아, 맞다. 그랬지 하고 바로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며 끝까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차이를 잘 관찰해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전반적인 생활 패턴은 유지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요리도 평소대로 할 수 있고 약속도 메모해두면 잘 지키죠. 치매는 점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대화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평소 잘하던 요리 순서를 헷갈리거나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건망증과 치매 사이에 경도인지 장애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억력은 또래보다 떨어지지만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다음 5가지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첫째, 같은 질문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점심 뭐 먹었지? 하는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건망증이라면 아, 방금 물어봤구나 하고 자신이 반복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30분 간격으로 저녁 뭐 먹지? 라고 계속 물어보거나 가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대답해도 언제 말했나? 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이런 반복 질문이 일주일에 여러 번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손자의 성적 이야기를 1시간에 3번 반복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마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복 행동은 최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건망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잃는 경우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헤매거나 집 근처에서 길을 잃는 일이 생긴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는 정도지만 점차 익숙한 동네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심한 경우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안방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구체적인 예로는 평소 잘 다니던 마트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한참 헤매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헷갈려서 다른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 안에서 화장실이 어디지? 하며 여러 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뇌의 두정엽 부위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평소 잘 다니던 집 근처에서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배회 증상은 치매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셋째, 물건을 이상한 곳에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안경을 신발장에 둔다거나 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깜빡해서 엉뚱한 곳에 둔 게 아니라 왜 그곳에 뒀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통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휴대폰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치매 환자가 물건의 용도나 적절한 보관 장소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건망증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훔쳐갔다며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억력 저하를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서류를 화분 밑에 숨겨두거나 현금을 베개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판단력과 계획 능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신호로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간단한 계산이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잘하던 요리 순서를 헷갈리거나 거스름 돈 계산을 어려워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현금 인출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수십 년간 해온 김치찌개 끓이는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평소 잘하던 뜨개질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TV 리모컨 사용법을 잊어버리거나 전화 거는 방법을 헷갈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실행 기능 장애라고 불리는데, 복잡한 과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평소 잘하던 운전을 갑자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사용하던 가전제품 사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옷을 입는 순서를 헷갈리거나 양말을 신발 위에 신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성격이나 감정 변화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잘 내거나 의욕적이던 분이 모든 일에 무관심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감정 표현이 없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소 사교적이던 분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거나 깔끔하던 분이 개인 위생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의심이 많아져서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거나 이웃이 물건을 훔쳐간다는 등의 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통곡하거나 사소한 일에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무감동증이라고 불리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즐겨하던 취미 활동에 흥미를 잃거나 가족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우울증과 혼동하기 쉽지만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깜빡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깜빡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깜빡한 줄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지적해도 부정하는 경우가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대개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억력 검사나 치매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자고 하면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면 별다른 겁감 없이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 인식 부족은 병식결여라고 불리는 증상으로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관찰이 더욱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머리 외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경미해도 조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 손상을 경험한 경우 치매 위험이 1.1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35에서 64세의 고혈압을 앓게 된 사람은 치매 위험이 1.61배, 제2형 당뇨병 환자는 1.46배 높아집니다. 특히 아포지 단백질 이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3에서 1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단순한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 인자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무료 검진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참고로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협약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과정은 1단계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협약병원에서
전문의 진료하에 치매 정밀 검사인 신경인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치매 확정을 받으면 3단계로 혈액, 소변, 뇌영상 촬영 등의 치매 감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 관리비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합니다. 현재 15분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매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거나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성인의 경우 치매 위험이 1.82배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화분 가꾸기 같은 일상 활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좋은 이유는 뇌혈류를 개선시켜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뇌세포의 위축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중해식 식단과 마인드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과 채소를 하루 3번, 콩과 견과류를 주 3회 이상,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선을 주 1회 이상 먹고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은 줄이는 거죠.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에 고혈압 예방 식단을 결합한 것으로 매일 잎채소, 베리류를 주 5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2큰술, 견과류를 주 5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항염증, 식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84%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가 인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방, 육류나 가공식품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낮잠이 너무 많거나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독서, 글쓰기, 바둑, 장기 같은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독서, 도서관 이용, 연극 관람 같은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낱말 맞추기, 편지 쓰기, 영화 관람 같은 활동도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외출을 싫어하거나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세에서 64세 사이에 고혈압을 앓은 사람은 치매 위험이 1.61배, 제2형 당뇨병 환자는 1.46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적당한 수준을 벗어난 과음과 폭음은 인지장애 확률을 1.7배 높입니다. 중년기부터 많은 음주를 한 사람은 노년기에 인지장애를 보일 확률이 2.6배 높아집니다. 담배는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이 필수입니다. 여덟 번째는 머리 보호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 손상을 경험한 경우 치매 위험이 1.18배 높아집니다. 운동할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혔을 때는 바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써야 늙지 않습니다. 매일 걷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매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고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을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한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경우 향후 8년간 가족들이 7,800시간의 여가 시간을 더 누릴 수 있고 6,400만 원을 더 저축할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치매의 10에서 20%는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뇌종양, 심각한 우울증,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 문제 등으로 인한 치매는 원인을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치 가능한 치매라도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도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로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약도 일반적으로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단히 치매 위험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체크 앱의 뇌건강 트레이너를 활용하면 자신의 치매 위험 수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예방 수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 상담 콜센터도 있습니다. 치매 원인 질병, 증상 및 치료, 예방 방법,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전문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기억 방식, 회복 가능성, 일상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 반복, 방향 감각 상실, 이상한 곳에 물건 보관, 간단한 계산 어려움, 성격 변화 등 5가지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지적활동, 사회적 교류, 만성질환 관리, 금연과 절주, 머리 보호 등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방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건 방치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로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 정보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